더불어민주당은 14번째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형법 제87조임을 말하고 있다. 2017년 6월 한참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울 때 나라 사랑, 청년 인재 양성, 1만 원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 운동을 시작한 이후 VON 특별기획 태극기를 든 사람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특별기획의 특별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열 몇 번째예요. 그렇지만 특별한 건 틀림없어요. 오늘도 오랜만에 여성 손님이신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분하고 잠깐 남자들 흉을 봤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여성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대통령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탄핵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이 상황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대표 손효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꼭 오셔야 되는데 좀 늦게 오신 거죠?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기획을 매주 하지 못하고 지금 요즘에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하고 있어요. 뭐 계속 세도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문에 거의 매일 저희가 그 논평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예, 대한민국이 막 가는 나라가 됐구나, 이런 그 개탄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청문회 때 청문회를 저는 하루 청문회를 한 것이 그렇게 좋은 전략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청문회 때 그래도 그 김진태 의원이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상 전향을 했냐? 그랬더니 뭐 전향 여부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기는 사회주의면서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정말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슬람 신자로 살겠다. 예, 뭐 그런 거하고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자유민주주의의 사상 체계를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참 어려운데 저는 북한 헌법에 종교의 자유도 있고 또 반종교의 자유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건데 사회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 제도에 관련돼 있고 다당제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자유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과 무척 관련이 깊은데 어떻게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분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자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다. 그럼 대통령도 아니라는 뜻인데 저는 오늘 손 대표님께 제일 먼저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얘기보다 이걸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반공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네. 문제는 사상이다 이런 글도 쓰셨죠? 네. 요즘 반공이 인기가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게 되셨는지 네. 한번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예. 사실 뭐 저도 이런 그 애국 현장에 나와서 이런 애국 운동을 하게 될 줄은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어느 사이에 거의 3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그때 그 무작정 탄핵의 사태를 맞아서 그리고 나라의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이렇게 제가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결국은 그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이 지구를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의 그 혁명을 완성하겠다라는 그 망상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반공산주의 반공 그리고 자유수호 그 두 가지를 그 최대의 그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하면서 사실은 공산주의였다라는 거 알고 계셨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또 이미 뭐 스탈린이나 또 그 공산주의 선전선동가들은 용어 전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시키고 또 인식을 어지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말만 나오면 아 저건 또 사회주의 이상하다. 예 공산주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호에 넣은 나라는 다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죠. 네. 그래서 가끔 헷갈린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상 얘기를 먼저 했지만 사실 이분이 사상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제목을 우체국장이었던 손혁수 대표가 탄핵 때문에 운동가가 되었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니 저는 우체국장이라는 것도 참 별로 안 어울렸어요. 왜냐하면 네. 우체국장이 여성분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구급 공무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공무원에서. 해서 예 우체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40년 동안 정말 외길로 오직 제가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다 이제 국민을 위하는 거고 국가를 위하는 거고 그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0년을 이제 공직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는 대통령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신 대통령이 무슨 일이지? 이게 갑자기 나라가 위태로워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극기를 들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면 누군가가 와서 그 구해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들이 마치 그 집에 불이 나면 뭐 이렇게 불이야 하고 나와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깨우고 그때 이제 전부 다 같이 협력을 하는 것처럼 전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정말 수많은 분들 뭐 저처럼 이렇게 공직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가정 주부 그리고 그 각계각층에서 요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쪽은 너무나 문외한이잖아요. 사실은 전혀 뭐 훈련 받은 바도 없고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정도로 이렇게 애국 활동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생각지 않았던 수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때마침 유튜브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하루에 거의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 분량으로 치면 지금 이미 뭐 대학원 과정, 뭐 석박사 과정은 다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방향성도 좀 이제 잡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직에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마침 저희 이제 애국단체 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를 이제 조직화하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은 그 저의 어떤 과거 이 공무원에서 익혔던 역량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살 때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네, 저는 뭐 여고 졸업하고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됐기 때문에 19살에 된 것 같습니다. 와, 19살부터 40년 동안 공직으로 계셨어요. 근데 정말 요즘에 예전 뭐 대학 다닌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을 안 가셨기 때문에 그 투철한 국가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때 만약에 대학을 가셨으면은 지금 이제 70년대 학번이시겠지만 네. 아마 어쩌면 이 세대에 좀 동조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82학번들, 그렇죠, 82 예, 이제 학번들. 그 또래에서부터 이제 전대협이라는 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뭐 87 체제 변경까지 그런 뭐 개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볼 때 저희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그때 당시는 사실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그 체류탄이 자욱했던 그 연기 자욱했던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미안한 생각도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세대들을 맞습니다. 그걸로 설득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부채감을 주고. 맞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심각한 좌경이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처럼 이렇게 뭐 직업이나 또는 산업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좀 더 애국자의 그런 길을 것 같아요.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의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세대가 지금 60대, 70대, 80대, 90대 6.25 전쟁을 참전을 하고 또 광부로도 가셨고 사우디도 가셨고 월남도 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아마 반만 역사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 것 같다. 근데 지금 저는 우리 세대를 지금 고발하는 역할을 하지만 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좀 문제라면은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고마움이 없어요. 무슨 예. 적폐 반동 부모 세대를 맨날 그렇게 고발하면은 그게 뭐 후레자식이지.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너무 걱정인데 좀 처음에 장학회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태극기 들고 광장에 모이고 또 머리수 하나라도 보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무작정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현장에 나오는 청년들이 보니까 굉장히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죠. 어디든지 가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나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듯이 좀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했던 그 광장에서 만났던 분들, 애국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끼리 매월 이제 돈을 얼마씩 걷자 해서 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후원회라고 할까 했는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도 탄핵되시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서운 좌익 정부가 들었을 텐데 우리 이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표 안 나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그 뭐 변장 비슷하게 그래서 장학회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그 이름 때문에 또 뜻을 어떤 분들은 또 좀 호감을 가지고 더 많이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저는 사실 장학회도 그렇지만 칼리지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장학금을 주려면은 그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학들이 거의 교수고 학생이고 다 작용화돼서 그 공부했다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에서 이제 거리에서 공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동가들을 후원하는 것이 장학회가 된 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하나의 대학처럼 칼리지인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리덤 아스팔트 칼리지 후원회 이런 이제 속뜻이 있습니다. 김상진 단장이 장학생이셨죠? 장학생 1호입니다. 학생 1호 네. 저희가 김 단장님도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싶어요. 네. 근데 장학생 1호가 됐어요. 근데 어떤 반응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2017년 3월 이때 이제 서울역 앞에서 한 2개월, 3개월 연속 매일 그 5.18을 전국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서울역 이 기차를 타고 오가는 분들에게 그 알리기 위해서 5.18 그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할 때 김상진 단장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매일매일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굉장히 암담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하루도 봉급을 안 받고 일해본 적이 없는데 1년 365일 아스팔트에서 일을 하는데 가장 슬픈 것이 빈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1년 12달 급여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후원을 좀 한다면 정말 파워풀하게 제대로 된 그 애국 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매월 생활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여태까지
벌써 이제 2년 넘게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자신감도 얻고 또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도 또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몇 분 정도 장학생이 되셨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25명까지 적지 배출을 않은데요. 했고요. 예. 그 그래요. 중에는 이제 또 이제 현장을 떠난 분들도 있고 또 자립해서 나간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매월 한 10명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하신데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칼리지 장학생이 어떤 종류인지 확실히 알게 되셨어요. 근데 지금 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19살 때 구급 공무원에서 출발해서 우체국장은 몇 급 되는 겁니까? 전 5급. 예. 그러니까 사무관. 네. 사무관급 되셨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국을 이렇게 지키고 또 떠받치는 것 같아요. 근데 탄핵이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 탄핵 국면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진주 같은 분들을 다시 캐내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할 때 보람은 있으세요? 그렇죠. 예, 실제로 뭐 가족들한테 많은 그 반대에 부딪히고 평생 직장 다니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뭐 세계 여행을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이제 또 꿈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애국 현장에 내가 떠나면 야 이거 누가 이 일을 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가 1년 365일을 현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지가 어느덧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편 이게 참 고생스럽고 힘도 든다라고 하면서 한편 내가 지금 이 일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 생각을 또 해보면 이제 애국 현장에 나온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이 현장에 나와서 애국 운동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이 자존감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네. 저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인생 후반기에 이보다 더 보람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했던 그 우리 세대의 선배들이 자신들이 그 위세대의 부패에 대항해서 싸운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부패되지 않고 있었던 분들이 더 많았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의 부패를 향해서 지금 저희가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되셨으니까 장관이라고 할게요. 조국 장관의 그 가족이 보여주는 그런 삶이 선 대표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남 자파라고 하는 신흥 부자들이 생겼다고 하는 걸 이번에 제가 알게 됐고요. 또 강남 자파가 그저 유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의 생업이나 또 저희들의 삶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저들은 그들만의 이 생각들을 전부 다 이제 땅은 그러니까 발은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이 머릿속의 생각이라든지 말과 모든 삶의 가치관들을 북한에 맞추고 있었다 하는 것에 저희는 깜짝 놀랐고요.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온갖 그 부와 명예를 다 빨아들이는 빨대 역할, 빨대를 아주 튼튼한 그것도 아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아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무슨 뭐 사법고시라든지 또는 대입 정시 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기도 하고 축소시키면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뭐 지금 뭐 북한뿐 아니라 기타 다른 나라의 독재 국가에서 보이는 그런 특권층들만을 위한 그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예전에 TVN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걸 20편을 다시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제가 그거를 보게 됐냐면 그냥 응답하라 1988을 제가 틈틈이 계속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등장인물이 처음에서 끝에까지 나갈 때까지 보고 있으면 전부 개천의 용이 된 거예요. 전부. 그렇죠. 다 하나같이 다 엄마 잃고 불행했던 태기도 그렇고 언니랑 둘이 뭐 뜨거운 물 가지고 싸우고 달걀 하나 갖고 싸웠던 덕선이는 나중에 뭐 그 항공사 예. 항공사 스튜어디스가 되고 또 검사가 되고 맞습니다. 닥터가 되고 뭐 조종사가 되고 뭐 이런 뭐 식당 큰 식당의 주인이 되고 전부 그런 식인데 요즘에 우리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 참 진실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그래서 요즘 한국에 사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전 좀 덜 행복해졌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예. 우리 세대, 어머니 세대, 지금 사실은 저희 어머니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리시지만, 예. 손 대표님 세대가 그래도 살맛이 좀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가족의 가치들도 있었고 또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지난 저희가 청년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편안하게 또 즐겁게 지내왔던 것 같은 그 시절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의 집을 참 든든한 그 기반 위에 이제 세워주셨고 또 그것을 그 안에다가 이제 뭐 각종 편리하고 좋은 또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생활 가전 또 모든 그 생활 시스템을 또 박정희 대통령이 또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공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그런 철조망을 치고 외부 적들을 막아주셨고 그런 것을 지금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네. 그래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카세트가 들어오는 날, 뭐 냉장고가 들어오는 날, TV가 들어오는 날 웬만하면 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길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린 날 이렇게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고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갔던 즐거운 삶이 있었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더 잘 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19년 되고 보니까 그런 희망을 가질 만한 곳이 너무 없고 그리고 이 선배 세대의 감사가 없이 너무나 욕하고 비판하고 언어 생활도 너무 파괴돼 있어요. 맞습니다. 가족의 가치도 너무나 무너져 있고 그러면서 이걸 민주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의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를 파괴하고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손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그런 의미에서 역사 스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름도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리박 스쿨 하셨죠? 네, 맞습니다. 역사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서 이제 처음 1년 동안은 저희가 회원들이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그 유명한 또 강사님들 모셔다가 그때 또 김명 저 교수님도 갔었어요. 모시고 네, 예.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시국에 대한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이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이제 이후에는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숫자로 본 한국 근현대사 뭐 역사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원이 아닌 일반 애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다가 저도 이제 이승만 학당에 가서 공부도 했고요.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의 생애와 업적 그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않고는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데 생각이 미쳐서 제가 리박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승만, 네. 이승만의 리, 박정희의 박, 리박 네, 스쿨. 그렇게 네. 해서 그 학생들이 좀 왔었어요? 학생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오. 예,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역사 해설사 교육 과정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일반 기본 과정으로 역사 근현대사 교실이 있었고, 그리고 박정희 교실도 있었고요. 그리고 NGO 시민 법률 교실이라든지 유튜브 방송 교실 해서 애국 운동이나 또는 활동에 필요한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이제 거쳐가셨고, 지난달에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이제 그렇게 해서 역사 교육을 1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나름 또 이렇게 눈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상, 바보야, 문제는 사상이야. 너무 예, 대단하세요. 여기에 저희가 아니, 저희는 이렇게 사실 대학에서 사상을 공부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사상을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깜짝 놀랄 정도인데, 네. 사실 한번 이게 그 공산주의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마치 마약을 한 거하고 같거든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쉽게 못 빠져나오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운동권 출신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자살을 한번 시도를 했대요. 네. 그래서 목까지 매서 그래도 잘 못 빠져나온다. 네. 그만큼 무서운 게 이 공산주의.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전염병 호열자 같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이것은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진짜 사상인 것 같습니다. 이 사상으로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약간 좀 저는 걱정은 되는데요. 자신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구국 지도자 300명 훈련, 그래서 우와. 1일 완성 역사 교실을 우와. 예, 저희가 8회 하루에 8시간 수업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그 수업을 8회에 걸쳐서 해서 120명이 수료를 했어요. 와.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은 뭐 부산에서 연속 2번을 들으러 오신 분도 계시고, 대전, 대구,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120명이 수료를 하시면서 그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너는 대한민국 세력이야, 아니면 반대한민국 세력이야. 이 두 가지로 저희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동안 진보 보수 뭐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뭐 좌파 우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양분을 해서 이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촛불이다. 그리고 태극기 든 사람들은 극우고, 이 사람들이 열외다. 뭐 마치 종파, 옛날에 북한에서 맞습니다. 종파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뭐 무식하고 막바고 이렇게 치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와, 이 사람들이 정말 본말 전도 자신들이 다 망할 것을 모르는구나. 네. 자신감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런 자신감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생활에 뿌리 박은 사람들의 생각 같아요. 특히 여성들은 자녀들도 기르고 하면서 맞습니다. 이 이념이 이렇게 뜨질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붕 뜬 이제 예전에 젊은 청년들이 지금까지 철이 안 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자녀들도 있으세요? 네, 저도 뭐 딸 둘 다 시집 보내고 손주가 5 있습니다. 손도 다섯. 네. 와, 저는 아줌마 파워 얘기를 하려는데 할머니 파워예요. 근데 사실 제가 프리덤 칼리지 갔다가 되게 놀랐었어요.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빽빽하게 앉은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에요. 네. 어떤 분들이 앉아 계셨던지 거예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여기는 아줌마 파워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여성들하고 이제 소통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남성들하고 이렇게 저희가 좀 애국 운동을 해보니까 남성들이 약간 좀 흉보세요, 허세가 흉보세요. 있습니다. 허세. 네, 네, 허세 있으세요. 허세. 예, 저희는 그냥 내실이죠. 여성은 주로 내실이고, 그래서 뭐 똑같은 돈을 써도 저희는 이제 장학회에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셔서 매월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매월 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성금을 모아서 그 돈을 이제 전부 다 장학생들 장학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500만 원을 저희는 한 푼도 저희들을 위해서 돈 쓴 적은 없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밥을 해서 먹는다든지, 또는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식사를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뭐 그 돈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지출을 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서로 정서가 맞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아낌없이 그래도 기꺼이 내는 그런 우리 여성들이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청년들도 돌보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은퇴를 하신 분인가요? 현직에 있는 분은 안 계시나요?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도 꽤 있고요. 제가 이제 공무원을 이제 지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나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가명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아직은 이제 요즘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 영입된 68년생, 70년생 이런 비교적 젊은 청년 그룹에 후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희망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실 이렇게 후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좀 독특한 단체인데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해달라는 말을 쉽게 잘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저는 지금 아직은 싱크탱크라서 이 어떤 인식의 싸움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어떤 지식을 제공한다거나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읽어드린다거나 뭐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밥 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정말 후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후원하시려면 전화 몇 번 하면 되나요? 예,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0-7234-3177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010-7234-3177. 예, 제 이름은 손효숙입니다. 예,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좀 많이 도와주세요. 1만 원의 기적? 네, 예. 맞습니다. 주로 1만 원씩 후원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은 정말 진짜 학생들한테는 전혀 장학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예, 제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 처음에 만들었던 뜻 그대로 애국 운동을 하시는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정말 인생 칼리지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학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하고요.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저희도 통장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정권에서 이 세력, 정말 정통 우파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줄을 계속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 예. 주는 것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미안해서 말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기업에도. 네. 사실 싱크탱크를 하려면 반드시 기업의 도움이 필요한데 네. 기업에도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잘 버텨나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저는 저희도 저희지만 이런 단체,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단체를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아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깥분은 같이 하고 계세요? 예, 저희 남편은 뭐 저랑 같은 생각과 또 같은 또 방향을 보고 있는데 제가 나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남편은 그 대신에 이제 가사를 많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설거지 해주세요? 설거지 다 합니다. 공직에 계셨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역시 요즘에는 정말 아줌마들이 최고야.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독특한데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더 동의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때부터 지금 30년 이상 이런 감시자 같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공부했는지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꼬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른들한테. 얘네들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 이런 거예요. 지금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는 요즘에는 옛날처럼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딱 줄여서 반공이냐, 용공이냐, 친공이냐 이렇게 딱 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반공이 투철한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저는 프리덤 칼리지에 최근에 선출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양성하는 스쿨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핫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예, 그런가요? 공무원 공부하는 것보다 뽑히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역사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애국 시민들이 이건 청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이 역사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왜냐하면 역사 교육을 단 1시간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나 왜곡돼 있었고 잘못 배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 않나. 봤더니 역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뭐 3년 평균 뭐 한 3년 반 정도 공부를 해야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된다. 이렇게 와, 예전에 고시 공부하듯이. 예, 요즘은 뭐 이제 5급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이상, 7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또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6.25 전쟁 때도 그 전쟁 와중에도 정치 일정은 변함없이 유지가 되어 왔더라. 그렇죠. 예, 예. 선거 일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더라. 제가 그게 착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선 또 지나고 나면 바로 대선 또 그리고 지방선거 이렇게 하면 그저 1년, 2년 만에 계속 선거가 다가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보좌관들이 우파가 아니라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좌파라고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예, 뭐 7, 80%가 그렇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뇨들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했더니 실제로 그런 우파 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런 사상 또 역사관 이런 그 국가관이 제대로 된 보좌관들을 그런 보좌진들을 만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선을 대비해서 저희가 5개월 과정 200시간 일주일에 10시간씩 해서 5개월 과정으로 200시간 공부하면 이 총선의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고 그리고 그 후보자의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좌진은 바로 공무원입니다. 이것도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되기 위해서 3년 반씩 또 그것도 뭐 내가 합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험 오직 날짜 하나 바라보고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선거 일정은 이미 너무나 명백하게 못 박혀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역량을 갖춘다면 반드시 저희 총선에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0명의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 밑에 보좌관들이 9명씩 그래서 2,700명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들이 그 선거 실무라든지 또는 보좌진 역량 그리고 역사관 해서 200시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정말. 예. 저는 사실 조금씩은 들었지만 이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손 대표님 굉장하신데요. 예. 근데 그 지방선거까지 하고 하면 네. 지방선거에 뭐 도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으로 나가는 한 것까지 4,1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지방선거는. 저는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영구적인 뭐 그런 퍼먼트 잡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을 더 많이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도전해 볼 만하고 리더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참 미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번 철밥통 그랬던 것처럼 뭐 한번 공무원 되면 쭉 이렇게 사는 그런 개념들이 요즘에 좀 약해졌고 또 재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인생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산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선출직 공무원 권하고 싶은데요.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정말 꼭 필요합니다. 선대표님도 나가세요.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청년들 지금 이제 이 선거직 선출직 공무원 교실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9월 말에 또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계속 모집 중에 있고요. 누구든지 좀 참여하시면 기회는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리더라든지 엘리트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선진국은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놀랬던 것이 미국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이 심지어 있다 하더라도 나 공산주의자야,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아니면 이 사회에서 난 벗어나겠다 이런 거 가려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이 일당 독재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돼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거 말하는 사람 지금 법무부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많아요. 저는 이 상황이 공산주의 이념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너무 승승장구해버렸고 이들을 대체할 만한 또 세력이 없어진 게 이유인 것 같은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 맞습니다. 학교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200시간 중에서 60시간은 이제 그 역사 교육, 사상 교육 해서 국가관과 또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와 그리고 세계 공산화된 우리 주변 나라들에 대한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 실무 교육에서는 선거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이 선거 사무원 또는 이제 홍보 피켓은 어떻게 만들며 또 그 구호라든지 그런 이런 거 아주 어떻게 실용적인 것까지 다 네네 선거 실무에 야, 피켓팅 하는 것까지? 네네 너무 맞습니다. 깜짝 그거 이제 놀라는데요. 70시간 예 야. 그렇게 잡아놨고요. 그 선거법도 좀 가르치고 맞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진 역량 교육으로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성명서 작성하는 것까지 예. 그다음에 보도 자료 같은 거. 네네 보도 자료 작성하고 예 그런 것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9월 다음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추석이 껴서 처음에는 이제 9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준비 조금 더 해서 바로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한 2월 정도면 이제 5개월 과정이 끝나서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벌써 이제 뭐 각 당협에서 알고 청년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 사무원으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유급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각 선거 캠프에 미리 후보자를 돕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달에 20만 원 회비, 최저 실비입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이제 내시고 수업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달 또 이렇게 유급 실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저는 이 실용주의가 한국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실용주의 정신이 어디서 나올까? 그 미국의 YAF 자주 말씀하시죠? 네. 예. 이거를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 예,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처음 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시작하고, 이제 외부 강사님들 모셔다가 특강을 듣고 하는 가운데, 어느 장군님께서 오셨는데, 그 YAF 말씀을 해주셨어요. Young America's Foundation. 젊은 미국 재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1969년도죠. 그 60년대 말부터 미국도 굉장히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 데모라든지 이런 게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그 공산화의 위험이 있었더라고요. 예,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그 YAF라는 조직이 이제 시작이 됐다. 대학교의 작은 그 동아리 사상을 공부하고 자유주의 사상을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과 함께 전국 각 대학교에 이제 생기고 또 출판 또 뭐 언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YAF라고 하는 재단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레이건이 또 이제 미국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그 자유민주 수호 반공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헤리티지 재단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싱크탱크와 그런 사회적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YAF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의 꿈입니다.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는 이제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 MPK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New Paradigm of Korea라는 이름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직역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MPK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헤리티지를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직접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 과정들이 참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미국도 사실 처음 건국을 하고 70년 그러니까 노예 해방 때까지는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정당이 이렇게 난립하고 그러다가 70년 좀 지나서 드디어 미국의 가치가 좀 정착이 되면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양당 체제로 네. 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건국하고 이제 70년 지나서 맞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그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의미의 아래로부터의 그 공화주의 그런 이념과 또 그런 실천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지금 헤리티지 비슷하게 헤리티지 같은 경우도 세 사람이 시작했거든요. 네, 세 사람이 시작해서 저희도 이제 주로 처음에 여기 이제 많은 걸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수는 아니에요. 저희도. 네. 근데 그 소수가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정책 페이퍼를 준비하는데 헤리티지도 소수의 무명의 세 사람이 시작해서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정책 페이퍼를 냈어요. 네. 근데 그 정책 페이퍼를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되고 수용을 하면서 네. 헤리티지가 성장이 됐고 네. 그리고 실제로 레이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소련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지식인들이 갖고 있지를 않았고요. 네. 그런 러시아라든지 소련, 뭐 중국 그런 공산주의가 하나의 영구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악이야, 잘못된 거야. 사람이 저렇게 불쌍하게 공포 속에 살면 안 돼. 이렇게 선언해 준 게 레이건의 위대한 자유 정신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는 한국에서 제대로 북한을 향해서 인간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을 안 갖고 있어요. 제대로 갖고 뭐 몇 명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어떤 면에서는 통일 준비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가요? 지금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제대로 된 준비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전도 같이 갖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또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또 만나는 또 기쁨이 있고 그런 중에 또 지도자의 역량을 갖춘 분들도 만나게 돼서 최근에 저희가 가진 꿈은 우리도 이렇게 애국 현장에서 이 사상의 빈곤 또 이 역사의 왜곡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 이제 바른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어 하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또는 석박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대학 가봐야 전부 다 작용화됐기 때문에 배울 데가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정말 탄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우리도 이 한국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하자. 이런 꿈을 가진 분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한번 실현을 시켜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학사학위를 가진 대부분 거의 대부분 학사학위들은 갖고 계시는데 공부하시는 분들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무조건 와서 석사 과정 부지런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권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거나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춘 분들이 그런 사상을 갖춘 분들이 각계각층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도권 안에서 학위를 받고 그래야 이제 채용도 되고 일자리도 또 그러면서 제대로 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감히 이런 생각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탄핵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깃발을 혼자 이렇게 들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이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정말 그동안 그냥 편안하게 잘 사시던 분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역량이 지금 태극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만만치 않지요, 실력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참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민중흥 사무총장님은 하루도 안 빼고 한 번도 안 빼고 태극기 집회에 다 나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분도 있지만 또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시는 또 이런 분들도 또 있다라는 거. 또 저희는 저희대로 역할이 있고, 이게 한국의 새로운 희망이고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벌써. 지금 그 지난 3년 동안을 좀 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참 이런 분들이 감동을 줬어. 그렇게 기억할 만한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우선 옆에 계신 우리 김미영 교수님. 아. 네, 제가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잘 이렇게 꼬발려요. 사실 우리 탄핵이라는 이런 정말 국가적인 그 재앙 수준의 이렇게 대지진이 아니었더라면 만날 수 없는 귀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김미영 교수님 정말 언론에서나 뵙고 또 먼 발치에서나 이렇게 사모했을 뿐인데 가까이서 또 만나서 대화도 하게 되고 또 도태우 변호사님 같은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계층을 또 제가 만나던 많은 그 지인들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다 이렇게 영역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계층을 뛰어넘는 또는 전혀 색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예, 그걸 통해서 저한테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또 벅찬 감동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제가 감히 이런 일에 정말 퇴직하고 나서 이제 현역에서 이제 다 물러나야 될 그런 나이인데도 오히려 현역으로 앞으로 나라가 이제 다시 올바른 이제 정권을 되찾고 또 다시 체제가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욱 공고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나 도 변호사님 이렇게 이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드린 질문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전 다른 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낙에 오래전부터 이제 북한 인권 문제나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제 원칙이 좀 얼굴을 안 드러내는 게 원칙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제 화장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참 어릴 때부터 이게 좀 독특한 면인데 그렇게 뭐 이름을 얻고 이런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참 여성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전 탄핵이 저를 좀 변화시킨 게 있다면 얼굴을 막 드러내고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글을 많이 썼지만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VON을 제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VON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구독을 권장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구독을 지금 23,000쯤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저희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우리는 B2B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저희 얘기를 듣고 이렇게 엿듣고 응용을 해서 대중적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사용하길 바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돈을 못 벌죠. 전혀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각자 자기 막 호주머니 틀어요. 네. 도 변호사도 내고 뭐 저도 내고 그리고 또 막 큰 돈을 막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손 대표님도 그렇고 또 저희 MPK도 그렇고 이런 게 참 좀 신성한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너무 최고의 것에도 이합되지 않고 최하의 것에서도 의미를 찾고 기쁨을 발견하는 거. 저는 이런 게 참 신성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게 지난 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국에 이렇게 애국자가 많았어? 그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애국심, 가슴에 정말 저는 보석 같은 애국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애국심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다만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 또는 저마다 눈높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정제되거나 또는 이게 통합된 그런 의견들 이런 것에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 목소리에도 경청도 할 줄 알고 또 내 생각을 좀 이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 이런 것들을 좀 갖추면
더 할 나위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 저도 참 늘 생각이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기록이 되어야 될 정사는 아니더라도 야사 같은. 아니 정사죠. 아, 이게 진짜 그런가요? 정사예요. 네. 이게 예, 지금이 정사요. 이상한 거예요. 저는 지금이 네. 6.25 전쟁 적치하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정사가 네,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사와 야사, 예, 이것을 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오늘 이 태극기를 든 사람, 이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증오의 사상이냐, 사랑의 사상이냐.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손 대표님, 아니,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게요. 이렇게 저도 욕이 많이 늘었거든요. 저도 욕을 안 하면 합병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아스팔트 지원하시는 게 저는 거의 기적 같은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뭐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자 하는 마음으로, 예,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MPK가 좀 만들어지고 나서요. 저희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MPK는 다 이제 크리스천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카톨릭도 있고 크리스천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요. 스님도 돈 막 보내주고 그러세요. 근데 저희가 모든 행사를 그냥 기도하고 해버려요. 네. 왜냐면은 이게 제일 이렇게 보험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는 못합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욕도 먹고 했지만, 저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참 더 당당하고 센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되게 겁냈었어요. 근데 가끔 제가 봐도 제 글이 무섭거든요. 네.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사랑이냐 증오냐 이 전쟁. 맞습니다. 예. 예, 사랑이냐 증오냐. 예, 이 나라에 대해서 사랑이 깊은 바로 그분이 결국 승리로 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 애국가도 예. 막 없애려고 하는데, 전 요즘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네. 박 대통령께 좀 말씀 전해주세요. 나중에도 보시게 되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희생, 그 헌신으로 저희들이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깨어나고 있고, 또 정말 그 어두운 곳에 지금 유배돼 계시잖아요. 그 시간이 오히려 이제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 또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의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자유한국당과 이렇게 보수 통합 얘기를 할 때 제가 반기를 잘 들어요. 저도 통합되기를 원하죠, 당연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반기를 들은 것은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보수 통합의 리더십이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탄핵을 주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지금 박 대통령 석방을 위한 결의안 하나 내지를 못하고 있고, 법치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는 리더십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더 큰 자유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쇄신되어야 되고, 투철한 반공과 자유민주주의, 법치 이념을 가진 분들이 지금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나눠보니까 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당장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걱정인데. 예. 그래도 이 탄핵을 통해서 성장했던 좋은 분들이 이제 국회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총선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총선을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또 구체적이고 또 전문적인 교육 받으시고 도전하시고, 6.25 전쟁 중에도 선거 일정은 어김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뷰하면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나요. 참 옛날에 여성들이 참 아름다웠지.
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나도 얼마나 형편없지?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은 엄마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손 대표님 만나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엄마 같아요. 이 엄마의 힘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또 손 대표님 말고도 같이 하시는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 여성분들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그때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냥 여성으로서 네.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기회 있으면 다른 자리에서 또 여러 차례 또 같이 대담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랑 MPK는 같이 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태극기를 든 사람들 손효숙 대표님과 만나 뵙습니다. 저희는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